안녕하세요. 남인숙 작가예요. 오늘은 B님 고민 들어볼게요. 저는 30대 중반 직장인입니다. 요즘 저는 전 직장에서 만난 친구들과 가장 가깝게 지냅니다. 친구들과 한 달에 한두 번 만나 이런저런 사는 이야기하는 게 낙이에요. 그런데 요즘 친구들을 만날 때 전처럼 재밌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해 친구들은 다 미혼인데 그중 하나가 얼마 전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입만 열면 남편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히 그 이야기 재미도 관심도 없거든요. 물론 친구니까 처음에는 들어주려고 했죠. 그런데 매번 너무 같은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독점해서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말로 리액션을 하고 대화를 이어나가야 할지도 생각나지 않고요. 그래서 어느 때부터는 그 친구가 말을 하면 반응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반응이 없으면 이 화제가 별로인가 보다 하고 그만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 친구는 그러지 않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저와 마찬가지 기분을 느끼는지 저와 비슷하게 반응하는데요. 어느 날 그 친구가 다른 친구들한테 결혼하고 나서 미혼 친구들이 자기를 따돌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친구 때문에 좋던 친구 모임까지 나가기 싫어지는데요. 이런 생각을 하니 섭섭하고 슬픕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일일까요? 제가 살면서 보니까요. 사람이 어떤 특정 생각에 꽉 차 있는 시기를 살게 될 때가 있어요. 연애, 진로, 사업, 육아, 어떤 쪽이든 가능해요. 이게 상황상 거기에 너무 집중하게 되는 시기면요. 대인관계가 능수능란하고 상식적인 사람들도요. 자기 얘기밖에 안 하더라고요. 안 그럴 것 같은 사람들도 그래요. 그래서 뭔가 나하고 상관없는 이슈로 머리가 꽉 차 있는 지인을 만나면 재미가 없죠. 그 사람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대화를 주거니 받거니 할 여유가 없거든요. 그 친구분도 결혼이라는 큰 이벤트를 겪어서 뭔가 심경의 변화가 큰 상태인 거잖아요. 새로운 인생에 적응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이전처럼 서로 비슷한 입장에서 마음이 통하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대개는요, 그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되거나 적응되면 괜찮아져요. 저는 사연자님이 이런 상황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고, 뭔가 해결해야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넘기시면 좋겠어요. 그 친구분뿐 아니라 사연자님도 또 다른 친구분들도 어떤 이슈로 머리가 꽉 차서 터질 것 같은데 그걸 친구들하고 만나서 밖으로 좀 분출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시기가 올 거거든요. 그러다가 거기서 결혼을 하는 친구가 하나 둘 늘어나면 또 입장이 뒤바뀔 수도 있어요. 결혼 생활 이야기가 그 친구 모임의 주된 테마가 되고 싱글라이프가 재미없어지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인생이란 게 쭉 흐르게 돼 있는 거고요. 알게 모르게 다 입장이 변해요. 사연자님도 또 다른 입장에서 특정 화제가 머리에 꽉 차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주제로만 이야기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때마다 좀 불편하더라도 적당히 받아주고 또 그런 시기를 같이 넘겨주고 이런 관계가 친구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경우 말고요. 다른 면에서 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대화가 힘든 경우들도 있거든요. 어쩌면 사연자님 친구분도 환경 변화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원래 소통에 문제가 있는데 소재만 바뀐 경우일 수도 있어요. 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뭐라 반응할 수 없는 경우, 아니면 반응해주기 싫은 경우를 몇 가지 가정해보고 그에 대한 해결책들을 한번 오늘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소통 의지가 없는 경우. 어떤 분들은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한다는 개념이 아예 없기도 해요. 사람들하고 만나는 걸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 이렇게 정의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사연자님 친구분도 원래 이런 범주에 속하는 사람이었는데 결혼이라는 이벤트를 통해서 그 화제에 이질감이 생기니까 뒤늦게 티가 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본인이 자각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어떤 종류건 관계를 원만하게 하기가 참 어려워요. 본인이 사람을 좋아하고 사회적으로 능력이 있는 상태면 관계 자체는 유지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얻을 게 있으니까 주변에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사회적 능력이 없는 상태가 되면 그때는 교류가 바로 끊어질 수밖에 없게 되죠. 근데 이런 경우는 꼭 사람들이 이기적이어서 그렇다, 이렇게만 말할 수는 없죠.
실질적으로 관계의 이득이 없는 상태에서 소통 자체가 주는 즐거움이 없다면 왜 그 사람을 만나서 시간을 보내고 싶겠어요? 이런 경우를 몇 번 봤는데요. 사람들이 사회적 능력이 사라진 분한테 과거에 신세진 경험이 있으니까 자기 도리는 해요. 그래서 부탁을 해오면 그걸 들어주고 가끔 만나기는 하는데 그게 본인이 즐거워서 교류하는 거하고는 아무래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부를 다 이루고 편하게 사셔도 되는 분들이 은퇴 시기를 넘겨서도 계속 일을 하시고 역할을 유지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게 저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반대로 소통 의지가 있고 그에 따라서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라면 돈이 많고 사회적 성공이나 역할이 없어도 괜찮은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도 있겠죠. 만약 친구분이 지금의 시기가 지나고 나서도 계속 대화가 안 될 정도다. 그러면 적당히만 교류하시면서 더 재밌는 분들 만나는 데 시간을 쓰시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두 번째, 자기 세계가 너무 없는 경우. 사람들한테는 기본적으로 표현 욕구가 있어요. 딱히 누군가한테 뚜렷하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없다고 해도요. 그냥 내 말을 하고 싶은 욕구가 어느 정도는 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콘텐츠가 부족하면 지금 딱 자기 주변에서 보는 것밖에 이야기를 못하게 돼요. 제가 콘텐츠 이야기를 하면 나는 주부라서 집안일만 하는데요. 나는 평범한 회사원이라서 콘텐츠라고 할 만한 생활이 없는데요.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건요, 직업하고는 정말 다른 문제예요. 똑같은 전업주부인 분들이라도요, 어떤 분은 대화할 때 시어머니 욕만 하거나 동네 사람 개인사 뒷담화가 화제의 전부예요. 근데 또 어떤 분은요, 지역사회, 재테크, 문화 콘텐츠 정보 이런 거에 빠삭해서 대화거리가 되게 다양한 분들도 있어요. 이건 시야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딱 내 생활 범위 안의 경험이 세계의 전부인 것처럼 인식하는 거. 이게 시야가 좁은 거예요. 시야가 지나치게 좁은 사람들이 대화할 때 사연자님 친구분처럼 되기가 쉽거든요. 이야기거리가 협소하니까 다른 사람들과 만날 때 발언권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신의 행동 반경 안에서의 경험 묘사를 불필요할 정도로 깊게 하게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TMI, 나 그런 거 하나도 안 궁금한데 그런 내용까지 자꾸 디테일하게 말하게 되는 거죠. 이게 생활 반경이나 시야가 좁더라도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하면 괜찮아요. 왜냐면 공감대 형성도 되고 말하고 싶은 욕구를 해소하는 상부상조가 되니까요. 그런데 한쪽은 좁은데 다른 편에서 그렇지 않으면 이 균형이 깨져서 서로 힘들어지게 되죠. 이 균형은 사실 살면서 사람들이 사는 환경이 바뀌고 또 인생이 흐르면서 자주 깨져요. 그래서 오래된 친구들이고 딱히 그 친구한테 나쁜 감정이 없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관계에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릴 때, 젊을 때는요, 속한 세계가 다 같이 좁으니까 이런 게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사회에 나가서 서로 다른 길을 선택해서 가게 되면 점점 자기가 속한 세계의 폭이 달라지게 되고요. 대화할 때 서로가 불편함을 느끼게 돼요. 이러면 딱히 누가 뭘 하지 않아도 저절로 멀어지게 되는데요. 이걸 꼭 억지로 붙잡아 놓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라 이런 게 바로 인연의 수명이 다한 거거든요. 가족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평생 인연을 유지하는 걸 전제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족을 특별히 더 좋아하지는 않더라도 관계에서 우선순위를 유지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신장 하나를 떼줘서 동시에 아픈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친구랑 맨날 싸우는 친동생이랑 누구한테 신장 이식을 해주기를 선택하시겠어요? 그 친동생하고 특별히 원수지지 않은 이상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친동생을 택하거든요. 그런 게 관계의 우선순위예요. 사람들은 최우선순위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일정 한계 이상으로는 에너지 배분을 안 하면서 사는 게 사실 당연한 거고요.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직 어른으로서 성숙이 덜 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내 쪽에서 너무 리액션이 없는 경우. 이건 앞에서 말씀드린 거하고는 결이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내 소통이 어떤지 이것도 돌아봐야 되거든요. 친밀한 관계에서 소통을 하다 보면 어떤 때에는 나는 관심 없지만 상대가 관심 있는 화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할 때도 있어요.
내가 관심 없다고 해서 듣지 않으려고만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상대가 그 이야기를 더 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친밀한 관계에서는 자기 관심사에 대해서 상대가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게 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상대가 자기 말에 대해서 확실하게 리액션을 하지 않으면 이게 전달이 잘 안 됐구나. 이렇게 인식하게 되기가 쉬워요. 더군다나 이야기를 듣고도 별다른 반응 없이 바로 화제를 돌리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이 대화를 듣기 싫어하는구나 하고 눈치채고 다음부터 그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제대로 못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속 말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이건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 이런 말을 싫어할 거라는 생각을 아예 못하는 관계일 때 더 심하거든요. 아주 친한 친구라든지 연인이나 가족이라든지 본인이 친밀하다고 생각하는 관계에서 이 현상이 더 심해져요. 관계가 덜 친밀하면 경계해가면서 말을 하니까 상대의 리액션에 더 예민하죠. 그래서 상대 반응이 별로면 빨리 알아채요. 근데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내용을 듣고 수용했다는 걸 표현해 주지 않으면 전달이 안 됐다고 생각하고 자꾸 말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 친구분이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경우가 아닌데도 소통할 때 그런 기분을 느끼신다면 어느 정도는 흠뻑, 흡족할 정도로 리액션을 좀 해주는 것도 오히려 방법일 것 같아요. 오늘은 리액션을 안 해주는데도 계속 자기 말만 하는 사람에 대응하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쑥쑥님들이 양쪽 중 어느 입장이 되시든 간에 자신과 상대방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시면 좋겠어요. 저와 더 깊은 소통을 원하시면 네이버 카페 어른성장학교로 오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여기서 또 만날게요. 기다릴게요.